관계에 있어서 좀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거에 되게 힘들어했을 때 저랑 되게 오래 같이 일한 친구가 있어요. 나는 리아 쌤이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병원을 갔고 경증의 어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다. 한 일주일 정도는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느낄 그 고통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죠. 왜냐면 공감에 대한 결핍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정말 괴로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몇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대. 그래서 그때서야 용기를 내서 몇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라는 걸 아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아, 더더욱이나 내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불편함은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상처는 안 받지 않을까. 다르다고 생각하신 게 뭘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으면서 뭐 예를 들면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같이 막 장난치고 놀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들이 이렇게 웃는 포인트 혹은 뭔가 공감하는 포인트에 내가 뭔가 이들은 내가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막연하게 있긴 있었어요, 항상. 일부러 다른 사람들 웃을 때 이렇게 눈치 봐서 같이 웃고 그리고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은 좀 선배들도 어느 날 술자리에서 저한테 뭔가 너랑은 되게 친해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리고 야, 너 왜 이렇게 좀 거만하냐,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런 식으로. 저는 근데 제가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였지? 내가 싸가지 없게 행동한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인사를 안 한다든지 뭐. 근데 이제 인사를 안 한다는 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인사를 안 한다는 거. 네. 아니 혹시 그러면은 이게 거만하다는 얘기가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나를 좀 무시하나? 저 사람 이렇게 거만하지 느낄 수는 있거든요. 혹시 상대방이 말 걸거나 인사할 때 그걸 못 알아차리세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뭐 예를 들어 부르거나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있으면 뭔가 이 한 가지에 이렇게 딱 되고 이 나머지 상황들은 좀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인지가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는지 저도 이제 뭐 행사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선배들이나 있으면 근데 진짜 인사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열심히 인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니면 거의 그렇게 많이 하니까 난 너희와 말 섞을 필요 없어 이런 느낌으로 보였나?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보였는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스퍼거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사람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뱃속에서 수정란이 되잖아요. 네. 이게 자궁에 딱 착상이 돼요. 그때부터 10달 동안 DNA 정보만 갖고 있던 이 알에서 모든 게 다 생겨요. 뇌도 뉴런이라고 하는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면서 회로가 만들어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도 하지만 그 회로가 잘 연결되면 나중에 막 이렇게도 하고 이런 이제 암으로 이렇게 이제 더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퍼거는 사람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 데 필요한 신경 회로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가 형성되는 뱃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퍼거는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아스퍼거는 현저하게 지능의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현저하게 사회적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의도나 뉘앙스. 숨겨져 있는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 나래야 다리도 아픈데 요거 먹어 초콜릿을 요만한 거 하나 줘. 형돈이가 옆에 있다가 누나 이래요. 그러면 왜 나래한테만 초콜릿을 주고 누나는 나한테 초콜릿을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칫한 거거든요. 이걸 다 말 안 해도 알죠. 그냥 누나 그러면 야 미안해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댄싱 라인에서 제가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첫 번째 경연, 거의 1차 경연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리아 김이. 네. 그 이유가 이제 안무를 못 외워서 경연을. 왜냐면 경연 프로그램 안무를 빨리 외워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빨리.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집중을 해도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한 동작도. 김혜랑 씨 그리고 김광호 씨 두 분 커트라인 두 분은 커트라인 아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번은 워크숍에 이제 홍콩에 이제 워크숍을 갔어요. 그래서 안무를 분명히 짜갔거든요. 근데 현장에 딱 도착을 해서 자 이제 몸 풀고 자 이제 춤을 시작할게요. 이러고 딱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안무가. 갑자기. 아이고. 긴장했나? 긴장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아 내가 핸드폰에 찍어놓은 게 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긴장이 확 되기 시작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이. 나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제 제가 미안한데 제가 오늘 수업 못할 것 같습니다. 홍콩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수강생들 다 환불해주고 제 개런티도 다 환불해주고. 리아 씨의 뭐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명확한 거는 주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여러 상황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리아 씨가 아스퍼거 증후군인지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스퍼거는 어떤 미묘한 사회적 상황, 사람과 사람이 얽혀 있는 상황을 사회적 상황이라고 해요. 아주 미묘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공감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면 너무 속상했겠네 이게 공감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사회적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세요. 그래요? 사회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세요. 아스퍼거는 모터 코디네이션이에요. 율동도 다 이게 코디네이션이거든요.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시거든요. 네. 아스퍼거 아니세요. 아스퍼거 아니세요. 아스퍼거 아니세요. 성인 ADHD세요, 내가 보니까.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주는 자극도 잘 캐치를 해야 상호작용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주의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맨날 놓치는 거야. 듣고 새고 보고 새고 딴 데 보느라고 놓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발달할 수 있는 그렇지 기회를 기회가 굉장히 적었던 거고 줄었던 거고. 20년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딱 붙어가지고 일일이 가르쳐 준 거야. 일일이. 아 나이팅게일이네. 네, 그러니까 조금씩 배워진 거예요. 저 친구분이 대단한 거네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자폐에 가까울 정도로 좀 다른 식으로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도 많고요. 아무튼 정신적으로 좀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 스스로 제가 좀 자폐에 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자폐 스펙트럼은 가장 중요한 게 상호작용이 어려운 면이 있죠. 말은 해도 사회적 언어 사용을 못해요. 사회적 언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화가 난다는 표현은 어떨 때는 열받아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편안하게 잘 습득하고 사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배운 말 그대로는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사회적인 상황에서 언어로 사용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느끼시고 표현을 하신 걸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아침 조회 시간에 저만 뒤를 바라보고 있고 뒤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뭘 찾고 있었어요. 아, 정교성이 앞을 보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쫙 정수 씨만 서가지고 뒤로. 네, 저만 뒤를 찾고 있고 점심시간 되면 다 나가서 놀잖아요. 그럼 저 혼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싫고 교실 창문으로 밖에 보는 게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대인관계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인 거예요. 새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고 있는 사람하고 이걸 계속 맺어야 되는 것도 남들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어울리고 싶지만 나가면은 너무 기빨리고 힘들고 그냥 한 이틀 날아 누워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혼자 모든 걸 다 했고 그리고 뭔가 그런 니즈를 못 느꼈어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가지고 뭔가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게 전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편했고 아, 그래서 어릴 때 좀 친구가 없고 혼자 있고 좀 상호작용을 많이 안 하고 이런 면들 때문에 내가 혹시 자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건가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갈 때가 있어요. 대여섯 시간이 한 10분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빨리 감기 하는 것처럼 무슨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 때 정현구 씨 봤을 때랑 오늘 봤을 때랑 차이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 생각을 상상해서 규정화시켜서 혼자서 그 사람을 안 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까 왜 민수와 민지와 아주바. 아주바와 돈 스파이크. 돈스파이크 이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이하게 네. 하죠. 제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가면은 여기에 어울리는 캐릭터로 연기를 하는 나중에는 이제 그 스위치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아, 지금은 잠깐 그렇게 살자 그러면 갑자기 무슨 진짜 힘이 나는 것 같고 약간 자폐 비슷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뵌 시간은 짧지만 근데 직접 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폐 스펙트럼 이런 건 또 제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돈 스파이크 씨는 자폐 스펙트럼 전혀 아니세요. 네. 전혀 아닙니다. 사회적 언어를 사용을 못해요. 돈 스파이크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누구 잘 모르시는 분인데 옆에 이제 같이 타려고 서 있다가 요즘 날이 너무 덥고 습해요. 그러면 아유 그러게요. 뭐 요즘 많이 덥죠. 여름이 점점 더운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든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은 큐를 줘서 이 큐에 관련된 배운 언어를 쓰지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돈 스파이크 씨는 지금 대화를 잘 주고받고 사회적 언어를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야 지금 나 진짜 봤어요. 봤는데 뭐야? 눈이 부셔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뭐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또래에 맞는 그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이 굉장히 적으셨던 것 같아요.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하니까 상대가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이 보여주는 다양한 반응들을 잘 해석을 하는 게 어렵다든가 아니면 이걸 잘 물어보지 않으면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혼자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형돈 씨한테 직접 뭐 어제는 잘 지냈어요?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이러면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제가 어저께요 장염에 걸려갖고요 정말 설사를 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언어 사용인데 이제 돈 스파이크 씨는 상대를 보면 얼굴 표정이 어제와 달라. 그럼 이걸 물어보지 않고 제가 아마 어디 집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혼자 공상과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러면 이제 얘가 어저께 집에서 혹시 엄마한테 되게 혼날 만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거짓말한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혼자 킥킥킥 웃고 그다음에 이제 쟤는 거짓말을 좀 하는 애일 수도 있어. 쟤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된다면 혼자서 이제 다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몇 발자국 뒤에서 마치 연극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살고 있는 거는 이게 현실이고 나는 몇 발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현실감이 어떨 때 살짝 떨어지고 이게 실제였나 내가 생각한 거였나 헷갈리는 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인지 내 상상인지가 기억 속에서 다 좀 약간 섞이기도 해요. 섞이기도 하고. 네네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모습이 있어요. 원래 누구나가 다. 근데 이 여러 모습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통합된 형태로 자기 하나로 느껴요. 그래서 좀 편안해요. 근데 우리 돈 스파이크 씨는 통합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러 면들이 이게 그냥 나고 원래 어떨 땐 좀 이러기도 하고 어떨 땐 이러기도 한다는 것이 편안하게 인식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릴 때 친구하고 지내면 친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야, 너 어떨 때 보면 좀 이기적이야. 근데 이기적이긴 한데 또 친한 사람은 네가 좀 챙기더라. 그래서 난 좀 네가 좋아.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듣는다고요. 그러면 자기 안에 여러 가지 면들이 통합이 돼요. 아, 뭐 내가 좀 나만 알 때도 있지만 내가 또 친한 사람은 잘 대해주지 이러면서 그냥 내가 편안해져요. 근데 그런 경험이 너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이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면서 파악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주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같이 듣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생겨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언제나 혼자 매우 임의적이고 주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을 것 같아요. 부부의 삶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같이 의논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육아나 결혼 생활은 중간 과정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서로가 의논하면서 내린 결론이 설사 정답이 아니어도 그렇게 해보면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그리고 또 깨달은 걸 갖고 또 바꿔 나가면 되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거와 또 부부 생활은 정말 공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아주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면 대체로 좀 의견을 들어주고 마음을 좀 그렇구나라고 인식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네.